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관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관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해서 카드 계좌 여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경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하단 카드 계좌 여부가 활성화됩니다. 먼저 적격증빙이 있는 전표는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여 1번 신용카드, 2번 현금 영수증, 3번 개인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는 전표라면 카드 계좌 여부값이 0번 부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유로는 1번 해당 사항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 있습니다.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으나 수취하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은 법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일 경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창에서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그리고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전표, 예를 들면 결산 전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전표일 경우에는 1번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여 사용을 합니다. 저는 카드 계좌 여부가 부인 상태에서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하고 사유로는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분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1번 해당 사항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와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서식에 반영이 되고,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으로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사유를 선택한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서식에 반영됩니다. 또한 개인 회사 코드일 경우 해당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카드 계좌 여부를 부로 선택했을 때 4번에서 6번 사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1번에서 3번까지만 제공이 되고, 만약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서 사유를 4번에서 6번까지 추가로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환경 설정의 회계 2번 탭에서 카드 미사용 시 일반 전표 선택값 사용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다시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장, 프로젝트, 부서, 제품 코드를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하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서 코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나 제품, 현장 코드를 반영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코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 메뉴에서 전체 탭에서 프로젝트 코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변경한 값은 메뉴를 닫고 재실행해야만 적용되므로 메뉴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실행해서 프로젝트 코드를 사용할 계정 과목을 찾아서 관리 항목란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용 여부 값을 동그라미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811번 복리후생비를 선택했을 때 하단 프로젝트 코드를 반영할 수 있는 란이 생성되고, 코드 도움했을 때는 프로젝트 등록 메뉴에서 등록했던 프로젝트가 조회되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원장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계정별 원장 메뉴에서 811번 복리후생비로 계정을 조회하면 프로젝트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고, 추가로 프로젝트 계정별 원장에서도 조회해서 프로젝트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란의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표를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에 미수금, 그리고 현대카드. 금액은 210만 원 정도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대변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수금란에서 적용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F3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를 클릭하여 자금 관리 창을 나오게끔 할게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를 반영하고 구분란에는 1번 세금계산서 교부분, 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 3번 계산서 교부분 중에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에 1번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적용란을 보게 되면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같이 조회를 해볼게요. 1월에서 3월로 조회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에서 과세 매출분으로 동그라미 6번에 반영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발급금액란에 210만 원이 반영된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설정할 계정 과목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이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2번 업무용 승용차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3월 20일에 1번 출금, 그리고 822번 차량 유지비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걸어주고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금액은 300만 원 정도를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적용 코드란에서 키보드 F3 단축키를 눌러주게 되면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팝업 창이 나옵니다. 신규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승용차 코드란에서 더하기 키를 눌러서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팝업 창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이미 등록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분에는 1번 유류비부터 7번 기타까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적용란에는 업무용 승용차 코드, 차량명, 그리고 선택한 구분이 반영되고 이 데이터는 차량 비용 현황 메뉴에서 조회했을 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적용 코드와 관리 항목을 이용해서 카드 계좌,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세금 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서식에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지급어음과 받을어음과 같은 차입금 계정에서도 F3 자금관리 단축키를 이용해서 어음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받을어음 계정부터 먼저 전표를 입력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10번 받을어음, 그리고 거래처와 차변의 금액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대변에도 동일하게 전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받을어음의 적용란에서 자금관리 단축키인 F3을 눌러주게 되면 하단에 받을어음 관리 창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차변에 받을어음을 입력했을 경우에 어음 상태는 1번 보관, 7번 회수 중 선택이 가능하고 어음 종류는 1번 약속어음부터 6번 전자어음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수치 구분은 1번 자수, 2번 타수 중 선택을 합니다.
이때 자수는 물건을 매입한 당사자가 직접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 선택을 하고, 2번 타수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한 당사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 지급은행을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음 등록이 완료되면 적요란에 어음 번호, 어음 상태, 만기일자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관 상태로 입력했던 어음은 추후 어음의 상태가 만기, 할인, 배서 양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 어음의 만기가 되었을 경우 같이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12월로 조회한 뒤에 제가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김프로 회사를 입력하고 금액을 25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받을 어음 라인에서 적요 코드란에서 단축키 F3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받을 어음 관리창이 팝업됩니다. 이번에는 받을 어음 계정을 대변에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2번 할인부터 0번 분할 배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저희는 어음이 만기된 경우를 예시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어음 상태를 4번 만기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입력했던 어음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 도움에서 어음을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프로 거래처에 대해서 지금 3월 25일에 발행됐던 어음을 만기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럼 자동으로 발행일과 만기일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어음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받을 어음란의 적요란을 확인했을 때 어음 번호, 어음 상태, 만기일자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받을 어음에 대한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받을 어음 현황 메뉴에서 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급어음에 대한 전표를 입력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급어음은 받을 어음과는 다르게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서 어음책을 등록해야 전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모음의 어음 등록을 클릭해서 어음책부터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어음을 실제로 수령한 수령일을 입력하고요. 어음 종료는 1번 어음부터 4번 전자 중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반영하고 시작 어음 번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까지 이렇게 10장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시작 어음 번호가 00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0장을 등록하게 되면 0번부터 9번까지로 끝나는 어음 번호 10장이 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어음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 모음에서 어음 등록을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지금과 같이 수령일과 그리고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등록했던 어음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일 그리고 금융기관을 동일하게 맞춰준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일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어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어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음 집계표 메뉴에서 조회를 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음책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전표에 지급어음에 대한 전표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52번 지급어음 그리고 200만 원을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2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급어음 라인의 적요란에서 F3 단축키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창이 팝업되고요. 대변에 지급어음을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2번 발행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음 번호는 코드 도움하여 어음책에 등록한 어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발행일과 만기일은 전표 날짜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지급 은행은 어음 등록할 때 사용했던 은행이 반영되지만 수정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만기일자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적요란을 보게 되면 어음 번호, 어음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 형태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한 지급 어음은 추후 결제나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결제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 말일에 전표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52번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동일하게 넣고 차변에 20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그냥 보통 예금 계정으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급어음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적요란에서 F3 단축키를 클릭하여 지급어음 관리 창을 띄우고요. 어음 상태는 3번 결제 그리고 4번 회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결제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음 번호란에서 코드 도움을 하게 되면 101번 건축회사 거래처에 지급했던 어음만 조회돼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적요란을 보게 되면 어음 상태가 결제로 반영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 어음은 마찬가지로 지급 어음 현황 메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 항목을 등록해서 사용했던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받으럼에 대한 전표를 삭제하기 위해서 전표를 체크하고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 삭제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라는 팝업 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 항목을 등록했던 받으럼 계정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삭제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관리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표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관리 항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세부 기능들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